자, 양양합니다. 양양상에서는 이제 스파클 지금 다 먹었거든. 내가 물을 집에 정수기가 없으니까 자취하고 있으니까 정수기가 없으니까 그 생수를 사다 먹는데 스파클 같은 데 시켜 먹으면 되게 이제 싸게 그거 하더라고요. 몇만 원에 이제 2, 3만 원인가? 2, 3만 원에 뭐 40병, 60병 막 이렇게 주더라. 2리터짜리를. 삼다수 비쌉니다. 자, 이번 양양합니다. 양양상에서는 맹자가 생각하는 그 정치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정치의 기본에 대해서 아마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반복적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읽어보면 알겠죠. 자, 제 나라의 신하 장포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맹자를 만나고서 제가 왕을 뵙자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맹자는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마 힙합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이거. 다른 날에 맹자가 왕을 만나보고는 왕께서는 언젠가 장포에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그럼 물었다. 왕은 안색이 변하면서 안색이 변하면서 과인은 요순과 같은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 라고 있다. 힙합을 좋아하시는구나. 맹자가 저는 힙합 싫어합니다 여러분. 맹자가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요즘의 음악도 옛날의 음악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그것에 관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맹자가 혼자만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혼자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 라고 했다. 다시 맹자가 몇몇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몇몇의 사람들과 즐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 라고 했다. 혼자 이제 mp3 들으면서 노래하는 것보다는 노래방 가서 이제 회식하는 게 더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동양철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중국인이라면 아마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귀족이라면 여러분은 서기 2019년에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미는 그때 이후에 그 이후에 추론하시면 됩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제가 왕께 음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이 울리는 소리와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은 음악을 연주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부자는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부자라는 건 아비와 아들요. 형제와 처자는 흩어졌구나라고 하며 또 만약 왕께서 여기에서 사냥하실 경우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깃털로 아름답게 장식한 왕의 깃발을 보고 모두들 머리를 아파하며 머리는 왜 아파하는데 이마를 찡그리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은 사냥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 부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똑같은 말이네. 형제와 처자는 흩어졌구나 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힙합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을 왕이 혼자 즐기면 백성들은 그것을 꼴값 떤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이제 집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섹스 패트리 했다고 시자. 그러면은 거기 못 간 사람들은 아마 꼴값 떤다라고 아마 생각하겠죠.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이제 함께 한다 그러면 아마 다들 즐거워하겠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간단해요.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직관적이잖아요. 만약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를 듣고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낯을 띠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아마도 괜찮은 신대가 없나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고, 또 만약 왕께서, 이건 그냥 변덕인 같은데, 사냥을 하실 경우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깃털로 아름답게 장식한 왕의 깃발을 보고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낯빛을 띠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아마도 편찮으신 데가 없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냥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신다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또 어떠냐면요, 금, 왕여, 백성, 동락, 즐거움을 함께 한다면 동고동락할 때 그 동락이에요. 즉 왕의,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즉 왕의라는 것에서 왕이라는 것을 또 통일된 천하의 왕이라고 의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위대한 왕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비로소 왕이 된다, 비로소 이제 왕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양양상에서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백성들이 편안하도록 정치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얘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양하에서는 어쨌건 백성들이 즐겁게 하긴 해야 되는데, 백성들 즐겁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엔 다스린 입장이 아니라 같이 베풀고, 그리고 같이 이제 즐거워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이게 첫 절에서의 그냥 일시적인 논점인지 아니면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제나라 선왕이 문왕의 동산은, 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사냥터 같은 거예요. 사방이 각각 70리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그렇게나 컸습니다 라고 묻자 70리였으니까 이제 이거는 4900리 제곱이네요. 제곱리네요.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네. 라고 묻자 맹자는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왕이 과인의 동상은 사방이 각각 40리인데도 백성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문왕보다 작은데, 그죠? 라고 물었다. 맹자가 대답했다. 문왕의 동상은 사방이 각각 70리였지만 풀베는 사람과 뗄나무는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꿩과 토끼를 잡는 사람들도 들어갔으니 그것을 백성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작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제 나라의 국경에 이르렀을 때 제 나라의 중요한 금령을 물어본 후에 들어왔습니다. 금령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기면 안 되는 거. 제가 들으니 제 나라에는 교회와 국경의 관문 사이에 사방 각 40리의 동산이 있는데 이곳에 사슴을 잡는 자에게는 사람을 죽인 자와 동일하게 다스린다고 하더군요. 왕이 잡아야 되니까 이제 백성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사방 40리의 동산으로서 나라 안에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비유다. 자, 제나라 선왕이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 백성들과 나누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 변이 28km라고요. 40리 하면은 0.7 그래 0.7km 하면 그렇게 되나? 그러면은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큰 거잖아 그거. 49km 70리가 그렇다고요? 모르겠다. 0.4km인가? 미안합니다. 그 1, 2가 0.4km구나. 4km구나. 그렇지 1, 2가 0.4km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맞아 0.7km란다. 자, 제나라 선왕이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대국으로서 소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왕은 갈나라를 섬겼고 문왕은 곤이라는 작은 나라를 섬겼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태왕은, 주나라 태왕이라는 거는요 진짜 왕이 아니고 그 문왕의 저기 위쪽 할아버지라고 하는 고공단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공단보, 그걸 태왕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태왕은 훈육이라는 작은 나라를 섬겼고 구천은 오나라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구천이라는 거는 월나라의 구천인데 오나라 할 때 오자가 좀 이상하네. 까마귀 오자에 입구자 붙어있네. 같은 글자인가? 자, 대국의 통치인데도 소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소국의 통치자로서 대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하를 보존할 수 있고, 하늘의 이치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보존한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선생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과인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과인은 용맹함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사소한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칼을 어루만지고 노려보면서 저 녀석이 어떻게 감히 나를 당해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용기일 뿐이므로 겨우 한 사람만을 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걸 보고 필부의 용기라고 하죠. 필부의 용기. 왕께서는 용기를 크게 발휘하십시오. 아무리 용맹해봤자 결국 한 사람의 용기일 뿐이다. 위대한 용기는 시경에서 왕이 불끈 성을 내고서 군대를 정비하여 거나라를 침략하는 적을 막고 주나라의 복을 두텁게 해서 천하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했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이 문왕의 용기입니다. 거라는 건 나라 이름입니다. 문왕은 한 번 성을 내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전쟁이란 말이죠. 제나라 선왕의 용기는 단지 이제 예를 들면 제나라 선왕 개인이 칼 잘 쓰고 그 다음에 막 싸우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인 걸 의미하지만은, 예를 들면 문왕, 주나라 문왕의 용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의미하는 거죠. 좀 성격이 다르죠, 그죠? 또 서경에서 하늘이 백성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것은 상제를 도와, 그러니까 하느님을 도와서, 크리스트 아닙니다. 크라이스트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도와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한 것이다. 사방에 죄가 있는 자든 없든 자든 오직 내 책임에 달렸다. 천하 사람들 중 누가 감히 그 뜻을 어기고 지멋대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당시 옛나라의 주왕 한 사람만이, 요거는 이제 옛나라의 마제왕, 이제 폭군이죠, 그죠? 제멋대로 행동하자. 무왕은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왕의 용기로, 무왕은 한 번 성을 내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무왕은 주나라의 무왕 때까지도, 주나라는 이제 무왕 때까지도 은나라의 봉신이었는데, 근데 주왕이 포악스럽게 행동하자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왕께서도 한번 성내어 천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면 백성들은 도리어 왕께서 용맹함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자, 백성을 위해서 뭘 해라? 백성과 나누어라. 백성을 위해서 너의 재능을 사용해라. 제나라 선왕이 별궁인 설궁에 가서 맹자를 접견했다. 설궁이란 건 뭐 궁전 이름이겠죠. 경복궁 같은 거. 왕이 현자도 이렇게 아름다운 별지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누립니까? 라고 묻자, 현자라는 건 현명한 사람. 자, 맹자가 대답했다.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백성들의 윗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심을 자기네 근심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근심을 자신들의 근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천하 사람들과 근심을 함께하고서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경공이 안자에게 과인은 전부산과 조무산을 여행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에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경공이라는 거는요, 제나라의 경공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옛날에 춘추시대 말기, 맹자는 전국시대 중기쯤 사람이고요.
제나라 경공은 춘추시대 말기쯤 사람입니다. 그때 제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죠. 자, 안자라는 거는 여기서 안영을 의미합니다. 제나라의 그 공자하고도 동시대 사람이고 제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재상입니다. 안자에게 과인은 전부산과 조무산을 여행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에까지 가려고 합니다. 낭야라는 거는 저기 제나라에서 남쪽에 가면 강남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회숫가에 있는 땅입니다. 낭야까지 가려고 합니다. 과인은 어떻게 준비하면 옛 선왕들이 했던 순방에 견줄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자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천자가 제후에게로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합니다. 나라 한 바퀴 도는 거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제 나라 한 바퀴 도는 것도 일종의 순수겠죠. 옛날 말로 한자면요. 자, 순수라는 것은 제후가 시키는 영토를 순시한다는 것입니다.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러 가는 것을 술직이라 합니다. 술직이라는 것은 맡은 직무를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봄에는 밭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맞아요. 그때 그 순수가 그 순수죠. 진흥한 순수 배울 때. 그러므로 하나라의 속담에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으며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는 그냥 이제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박근혜가 그 어디에요? 박근혜 그 서문시장 와가지고 여행 갔다 간 거 말고 불탕 구경하고 간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간다는 거예요. 천자께서 한번 유람하시고 한번 순방하시는 것이 제후들의 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국을 숭방하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양식을 걷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려서도 먹지 못하고 피곤하여도 쉬지 못하고 서로를 흘겨보고 비방하다가 마침내 서로가 해치고 빼앗는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왕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하며 물을 흘려버리듯 음식을 낭비하고 즐거움에 빠져 멈출 줄을 모르고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마음껏 즐기며 자신을 어지럽힐 만큼이나 사냥질에 몰두하고 자신을 망쳐버릴 만큼이나 술 마시고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뱃놀이를 하면서 물살을 따라 내려가며 즐기다가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즐거움에 빠져 멈출 줄 모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배를 끌고 물살을 거슬러 오르게 하여 즐거워하다가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마음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전부 다 포악한 거죠. 제 맘대로 하는 거.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또 사냥을 하면서 부족한 대로 만족하시고 그만두려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어지럽힌 만큼 사냥질에 몰두하는 것이고 술을 마시면서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려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망칠 만큼 술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왕은 멈출 줄을 모르고 즐거워하거나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즐기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어지럽힐 만큼 사냥질에 몰두하거나 자신을 망칠 만큼 술을 망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을 따를지는 오직 당신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제나라 경공이죠. 매우 기뻐하며 나라 안에 대대적으로 명령을 내려 교회로 나가 머물며 창고의 양국을 풀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관장하는 태사를 불러 나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치소와 각소라는 음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사에서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고 했습니다.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 왈 위, 아, 작, 군신, 상설, 지악, 개미, 각소, 잠깐만요. 소각, 뭐야? 소각소, 미소, 각소, 시야. 그래. 이거 이렇게 돼. 기시왈, 그 시 이렇게 돼 있다. 저 글자 뭔지 모르겠네. 무슨 뭐 군 하 윤인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무슨 군자 호군야. 아무튼 뭔가 좀 의미가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고 했습니다.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어쨌거나 맥락은 아시겠죠, 그죠? 어쨌건 맹자는 계속 사람들하고 근심을 나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누어라. 즐거움도 나누고 근심도 나누고 일도 하고 그래라. 백성들을 살펴란 말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음 이야기.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날더러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하는데 헐어버릴까 그만둘까요? 명당이라는 거는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천자가 제후국을 이제 순수할 때요, 순방할 때, 순행할 때, 그때 제후들을 접견할 때 쓰는 건물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전국시대 중기쯤 되면 맹자가 이제 살아있을 때쯤 되면 이제 주나라가 사실상 권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권력을 잃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차라리 헐어버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접견실이요, 접견실. 자, 맹자가 말했다. 명당이라는 것은 통일된 천하의 왕이 정치를 행할 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왕께서 왕도를 펴려면 허물지 마십시오. 왕이 왕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 문왕은 기라는 지역을 다스릴 때, 요거는 지명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는 9분의 1의 세금을 거두었고 관리에게는 대를 이어 복록을 주었으며 세관과 시장에게서는 감시하기만 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물고기 잡는 볼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에 대해서는 처자까지 연좌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아내가 없는 이를 호랍이라고 하고, 늙고 아내가 없는 이 호랍이라고 하고, 늙고 지아비가 없는 이를 과부라고 하고, 늙은데 부양해줄 자식이 없는 이를 독거노인이라고 하고. 사실 여기는 이제 호랍이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이게 한자가 따로 있어요. 무이탁자라고 여기 번역해놨는데 여기는 사실 독자를 썼네요. 홀로 독자. 자, 아무튼 독거노인이라고 그랬는데 보살펴줄 의무가 없는 이를 고아라고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천하에서 공공한 백성들로서 천하에서 공공한 백성들로서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이들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랬습니다. 요즘은 뭐 비혼이다 그러면서 막 결혼하지 않겠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결혼을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왜 근데 독신이란 말을 두고 비혼이라 쓰는지 모르겠다. 씨발. 그냥 독신 쓰면 되지, 병신들. 꼭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요즘은 그런데요. 요즘은 가족 단위라는 게 해체됐으니까. 그런데 많이 해체됐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가족의 중요성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호랍이, 그러니까 와이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남편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식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자, 문왕은 정사를 펴서 어진 마음을 베풀 때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가장 먼저 배려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경에서는 부유한 이들은 괜찮지만 애처롭도다, 곤궁하고 외로운 사람들이여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라고 했다. 맹자가 왕께서는 만일 이 말을 훌륭하다고 여기신다면 어째서 그렇게 실행하진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왕은 과인에게는 결점이 있으니 과인은 재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후는 재물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다.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 공유라는 현자가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서 공유에 대해 양식을 노적가리에 쌓아놓고 창고에 저장하고 말린 양식을 싸서 전대와 자루에 넣었도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위세를 크게 떨쳤다. 활과 화살을 마련하고 방패와 창 그리고 크고 작은 도끼를 준비해서 행군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공유는 남은 사람들에게는 노적가리와 창고에 양식을 마련해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싼 전대와 자루를 마련해준 후에 행군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근씨 안녕하세요. 네,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그 위나라예요.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시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왕도를 실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 네가 아무리 꿀값을 떤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돈 좋다고 이제 변명을 해도 어쨌거나 그걸 사람들하고 나누세요라고 맹자가 얘기하는 거죠. 조선시대 같으면 우리 동네 동장이나 구청장은 잡혀가야 되나요? 걔들 벌 받을걸요? 어떻게든 장가 보낼걸요? 요즘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요즘 같으면은 막 강제 결혼한다, 막 씨발 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막 그 비혼주의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지라면서 막 씨발 결혼하기 싫어 막 그러면서 왕 그러면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마 그럴 텐데, 그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뀐다, 그지? 아, 싫다 참. 난 뭐가 싫은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맹자는 왕이 과인에게는 또 다른 결점이 있으니, 자 이번엔 다른 핑계를 대요. 과인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자 맹자가 대답했다. 이거는 원문 한번 보고 싶네. 원문을 어... 뭐야 이거. 왕왈 과인 유질, 내게는 결점이 있다. 질이라는 게 이제 질병이죠. 과인 호재, 요게 이제 그 재물 좋아한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뒤에 이제 한 방 쳐맞고 나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는 왕왈 과인 유질 과인 호색이라 돼 있네요. 색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자, 그러자 맹자가 다시 또 대답했다. 옛날 대왕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대왕이라는 게 왕을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왕은 여색을 좋아해 왕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대왕행적을 기려서, 이거 고공단보구나. 고공단보는 아침에 말달려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사나를 이르러 강씨 부인과 함께 와서 사실 곳을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대왕이 다스릴 때에는 안으로는 남편이 없어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으로는 아내가 없어 외로운 사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없어 원망하고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와이프가 없으면 외롭다고 표현해놨네. 자, 왕께서 여색을 좋아하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위에 거는 말이 참 잘 맞았는데요. 이건 좀 말이 이상한데요. 뭐 완벽하게 다 이제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 어쨌거나 여자를 좋아하든 아니면 재물을 좋아하든 전부 다 백성들과 함께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건 백성들하고 나누라, 백성들하고 나누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양해왕 하편에서 하고 있죠. 자,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왕의 신하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 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오니 아내와 자식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그와 절교해야지요 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만약 형벌을 관장하는 법관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파면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라는 자, 맹자가 나라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딴소리를 했다.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뭐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에는 그 책임이 그 관리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아랫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는 그냥 잘라라라고 했는데,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책임은 왕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자기를 잘라라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 말을 피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왕 아닌가? 왕안 좌우 이 신야, 이언야, 왕이 좌우를 돌아보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딴소리를 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나? 모르겠다. 뭐 아무튼 아무튼 말 돌렸다 그런 말이겠죠. 자,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아련하고 말했다. 이른바 오래된 나라라는 것은 우람한 나무가 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나라에 봉사하는 신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있는 나라 그런 말이겠죠. 여기서는
봉사하는 신하가 있다라는 것은 신하들이 정치를 왕의 정치를 보좌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일단 넘어가 보죠. 자 그런데 왕에게는 지금 신임할 만한 신하가 없습니다. 예전에 채용했던 사람은 지금 모두 파면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왕이 물었다. 파면된 자들은 모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인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등용하거나 파면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나라의 왕이 현능한 이를 기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가 재능이 있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을 뛰어넘게 해야 하며 사이가 먼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뛰어넘게 하는데 어찌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현능하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 대부들이 다 현능하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능하다고 해도 그 말을 한 후에 그를 잘 살펴보고 현능한 점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를 기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보고 좋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나서야 내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해도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해도 듣지 마십시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보고 죽여야 할 점을 발견하고 나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야 백성들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국인, 나라 사람들이 개, 모두, 왈, 가살, 왈, 말했다, 가살, 죽여야 마땅하다. 연후, 연후, 찰지, 그 후에 그것을 살피고 견, 가, 살, 언, 진짜로 죽여야 될 만하다는 것을 본다면 연후, 살지, 이를 죽여야 된다. 그런 연후에나 죽여야 된다. 고왈, 그런 연후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국인 살지야, 나라 사람들이 이 새끼를 죽인 것이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라 사람들이 죽인 것이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를 독단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색을 살펴서 그걸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충분히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살펴서 진짜로 그런지를 확인한 후에야 그렇게 해야 된다. 남이 그냥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그걸 믿어서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그 브렉시트처럼 그 병신 영국 새끼들처럼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EU에서 나가자 그런다. 그러면은 EU에서 실제로 나갈지를 생각을 하고 시발 것이 나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등신들은 그냥 국민투표에 막힌다 그랬으니까 그게 진짜 포퓰리즘인 거죠. 그쵸, 아시겠죠? 자, 제나라 선왕이 탕왕은 거랑을 내쫓았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라고 하는데 탕왕은 은나라의 탕왕이고요. 거랑은 한나라의 거랑이고 무왕은 주나라의 무왕이고 그 다음에 주왕은 은나라의 주왕이죠. 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물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탕왕은 거랑의 입장에서는 신하였고 봉신이었으니까, 무왕은 또 주왕의 입장에서 신하였으니까 결국에는 신하가 왕을, 자기 주인을 죽인 게 되는 거죠. 자, 맹자가 대답했다. 인을 어짐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옳은 것을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사람은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입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을 들었어도 군주를 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왕노릇을 해야 왕이고 왕노릇을 못하면 그 새끼는 왕이라고 불러줄 자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탕왕이나 무왕은 포악한 잡배들을 죽인 것이지 그게 왕을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의미심장하지 이거는.
문, 문주, 일부, 주의, 미안합니다. 문, 걸, 일부, 주의인가? 잠깐만요. 이 걸자 아닌데 주자인가? 모르겠다. 마지막 말은 이제 미문 시군야 임금을 죽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문주 저기 주사란단 말인가? 일부 모르겠다. 뭐 그냥 읽어보죠. 꼴값 떨지 맙시다.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뭐 확대 해석하면 이걸 역성명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실 좀 더 간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그러니까 이게 역성혁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 맹자가 의도한 거는 저렇게 되지 않게 그 전에 잘해라는 말을 난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잘해라. 왕노릇을 해야 된다. 엄마들이 왜 그 부모들이 애들한테 가끔 겁주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다리 밑에 버리고 온다. 그런 얘기. 진짜 다리 밑에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잘해라. 꼴값 떨지 말고, 그런 얘기잖아.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역성명령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한 걸음 더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원문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목군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자,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아련하고 말했다. 왕께서 직접 큰 집을 지을 경우에 반드시 도편수를 시켜 제목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도편수가 큰 나무를 구우면 왕께서는 기뻐하며 그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가 그것을 깎아서 작게 만들어 버리면 왕께서는 화를 내며 그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배워서 자라서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왕께서 그에게 잠시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기에 옥돌 원석이 있다면 비록 비용이 20만 양이 들더라도 반드시 옥을 다루는 기술자에게 다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잠시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옥을 다루는 기술자에게 옥을 다듬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배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왕이 이제 잠깐 네 뜻을 접고 내 맘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역사적인 맥락이 아니라 맹자, 그러니까 선진시대 유학 서적의 성진시대 철학 책인 이제 맹자라는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고, 나중 사람들이 이제 이걸 뭐 역성명론이니 아니면 무슨 성선설이니 왕도정치론이니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실 난 근데 원본에 조금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원본을 해석하는 것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해석을 가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로 바꾸는 거는 그때 시대의 의미가 있겠죠. 정도전의 그 해석은 아마, 정도전이 그걸 역성명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아마 조선 전기에, 조선 초기 고려 말의 상황이 아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아마 맹자가 들었으면 아마 그거 책 모서리로, 책 꼭지점으로 아마 그 머리를 찧어버렸을 거야. 자,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라고 항상 얘기하지, 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해 승리했다. 요게 아마 연나라의 자지의 난이라고 반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지라는 세계가 이제 이름이 자지입니다. 이름이 자지란 놈이 자기 왕을 내쫓은 건 아니구나. 자기 왕한테 이제 선양받아서 연나라 왕이 됐던 사건인데, 그때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가지고 한번 개박살 냈을 거예요. 그거 얘기할 겁니다. 그 유튜브에 자지의 난이라고 찾아보면 아마 19금 걸릴 겁니다, 여러분.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어떤 사람은 과인더러,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어떤 사람은 과인더러 연나라를 합병해 버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합병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승의 부강함을 가진 우리 제나라가 비등한 부강함을 가진 연나라를 공격해서 겨우 50일 만에
해치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아닙니다. 제나라가 연나라보다 보통 셌습니다. 자, 합병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합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왕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연나라를 공격해서 이겼다. 그래서 합병하고 싶어, 합병하고 싶어, 합병하고 싶어, 합병하고 싶어, 합병하고 싶어, 합병하고 싶어, 합병하고 싶은데 네가 합병하고 싶다, 네가 합병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주면 나는 당장 합병해버리겠어. 네 말만 들으면 바로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맹자가 대답했다. 합병해서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할 것 같으면 합병하십시오. 옛사람 중에도 그런 일을 행한 이가 있으니 무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나라 무왕이죠. 합병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합병하지 마십시오. 옛사람 중에도 그런 일을 시행한 이 사람이 있으니 문왕이 바로 그분입니다. 주나라 문왕입니다. 주나라 문왕 때는 은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혹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주왕 때 돼서야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상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게 바로 은나라 주나라, 그러니까 은주 교체기 당시의 중국 역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먹었는데, 거의 먹었는데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제나라 땅으로 해버린다면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연나라 복귀가, 예를 들어 연나라가 워낙 포악하게 정치를 해가지고 차라리 제나라 군대를 환영한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합병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맹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지, 욕심이라는 거죠. 만승의 제나라가 만승의 연나라를 정벌하는데 연나라 백성들이 대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마실 것을 담아서 왕의 군대를 환영하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죠. 물에 빠지고 불에 대는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더욱 뜨거워진다면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갈 뿐입니다. 자,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해서 합병해버리자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모의했다. 제나라 선왕이 결국 했나보네. 많은 제후들이 과인을 치려고 모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신은 사방 70리인 작은 나라를 가지고서 천하를 다스렸다는 말을 들었으니 탕왕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방 각 천리나 되는 큰 나라를 가지고서 남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라 얘기하는 거죠. 서경에 말하기를 탕왕이 정벌함에 갈나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천하가 모두 그를 믿었으므로 동쪽으로 향해 정벌하자.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고 남쪽을 향해 정벌하자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며 어찌 우리나라의 정벌을 뒤로 미루시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쳐들어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왕이 이것을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탕왕이 정치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말이 좀 비비꼬아 있는데,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기를 마치 큰 가뭄의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비올 거란 말이죠.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지 않았고 박 가는 사람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를 나라의 포악한 군주를 죽이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치 때가 춘 비가 내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네. 임금께서 오시면 그때는 우리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연나라가 그 백성들을 학대했으므로 왕께서 가서 정벌하자 연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을 물과 불의 고통 속에서 건져줄 것으로 생각해 대그릇에 담은 밥과 형과 왜? 맹자 싫어? 양파 맹자 싫다는데? 양파주의 들었어요? 자, 병에 담은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왕의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나라의 부영들을 죽이고 자제들을 포박하며 연나라의 종묘를 헐어버리고 귀중한 재물들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하가 원래부터 제 나라의 강성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또 나라를 배로 늘리고도 어진 정체를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제후국 연합군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안 들리는구나. 왕께서 빨리 명령을 내려서 연나라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돌려보내고 귀중한 기물들을 실어내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연나라 백성들과 의논해 세 군주를 세워 준 후에 연나라에서 떠난다면 제국의 연합군이 들고 일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지가 제 나라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다른 나라로 바뀝니다. 자, 추나라가 노나라와 싸웠다. 노나라 목공이 불었다. 내 지휘관 중에서 죽은 사람이 33명이나 되는데 전쟁에 징집된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자니 이루다 죽일 수가 없고
죽이지 않자니 윗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것이 괘씸합니다. 아, 이 전형적인 시발 고위 관료네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던 해 왕의 백성들 중 굶어 죽어서 도랑에서 뒹구는 노약자들과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간 장정들의 수만도 거의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곡식 창고는 가득 차 있었고 재물 창고도 가득 차 있었지만 관리들 중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아는 이가 없으니 이것은 윗사람이 태만해서 아랫사람을 해친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을 위해서 힘써서 목숨 바쳐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서 돌아온다. 너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야 되갚을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만일 군주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시면 백성들은 윗사람을 친애하게 되어 윗사람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자, 등나라의 문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추나라만큼 작은 나라죠. 등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초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그런 계책은 내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꼭 말해야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못을 파고 성을 쌓아 백성들과 함께 지켜서 죽을 때까지라도 백성들이 도망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나라를 따르도록 감화시키세요 라는 말이죠. 자, 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제나라 사람들이 설 지역에 설이라는 거는 이제 땅 이름이다. 땅. 아까 이제 설궁이라 그랬는데 그 설궁은 다른 곳이고요. 여기서 설이라는 거는 아마 맹상군 있죠. 전국 사군자 중에 맹상군이 그 봉작받은 그 설 땅일 겁니다. 제나라 사람들이 설 지역에 딱 성을 쌓으려 하는데 그래서 나는 매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 태왕이 빈 지역에 살 적에 북쪽 오랑캐들이 침략하자 그곳을 떠나 기산 아래로 옮겨가 사셨습니다. 이거 고공담보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선한 정치를 실하다면 후세의 자손 중에서도 반드시 훌륭한 왕이 나올 것입니다. 혼자가 왕업을 창건해 국통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왕업을 완성하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군주께서 제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선한 정치를 실천하는 데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제나라 사람들이 등나라에 가까운 설이라는 곳에 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등나라 사람들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등나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어진 정치를 펴가지고 등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해서 유사시에 힘써서 싸우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약소국의 비인가? 자, 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큰 나라들을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 태왕이 빈에 있을 적에 북쪽 오랑캐가 침입했습니다. 짐승 가죽과 비단을 바쳐 그들을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개나마를 바쳐 그들을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슬과 옥을 바쳐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태왕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북쪽 오랑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땅이고 나는 군자는 사람들을 길러주는 수단에 불과한 땅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군주가 없은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나는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 땅을 내주고 떠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빈을 떠나 양산을 넘어 기산 아래에 가서 성읍을 세우고 거기 사셨습니다. 그러자 빈의 사람들은 어진 분이니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마치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듯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혹 대대로 지켜둔 땅이니 나은 사람의 생각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지켜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백성들을 감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자, 노나라 평공이 출타하려고 하는데 총애하는 측근인 장창이라는 거는 그 사람 이름이겠죠. 전에 임금께서 밖에 나갔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관리에게
가실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수레가 출발할 채비를 갖추었는데도 관리는 아직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평공이 맹자를 만나보려 한다 라고 하자 장창이 무엇 때문입니까? 군주께서 한나라의 임금이라는 귀중한 신분을 가볍게 여기고 일반인을 먼저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어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어진 사람의 행위는 예에 부합해야 하는데 맹자는 자신의 모친의 장례식을 자신의 부친의 장례식보다 크게 치렀을 만치 예의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장례식을 엄마 장례식보다 작게 치렀으니까 예의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군주께서 먼저 찾아가 그를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평공은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겠다라고 했다. 맹자의 제자인 악정자가 들어가 평공을 만나보고 군주께서는 어째서 맹자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평공이 어떤 사람이 나더러 맹자는 모친의 장례식을 이전 부친의 장례식보다 지나치게 청대하게 크게 치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만나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했다. 악정자가 물었다. 군주께서 지나치게 성대하다고 치렀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전에 부친의 상에는 평민의 예를 썼는데 뒤에 부친의 상에는 대부, 그러니까 일종의 대부라는 건 일종의 귀족입니다.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높은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귀족입니다. 그냥 귀족입니다. 귀족. 자, 대부의 예를 쓴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이전에 부친의 상에는 3정의 재물을 썼는데 뒤에 모친의 상에는 5정의 재물을 쓴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거는 재물을 더 많이 썼다는 거겠죠? 정이라는 건 솥이라며 솥. 평공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곽과 수의가 화려한 것을 하는 말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악정자는 그것은 지나쳤다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친의 상 때와 모친의 상 때의 재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이거는 뭐 그렇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때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500밖에 없어요. 500만원 밖에 없어. 그러면 500만원이 맞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50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나중에 엄마가 죽었을 때는 50억만큼의 예에 맞춰서 장례를 치는 게 맞겠죠.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노나라 평공이나 장창 같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맹자는 생긴 거는 용모는 되게 융통성 없게 생겼습니다만은 근데 융통성 있는 사람이네요. 일화를 따라서 본다면. 자, 악정자가 맹자를 뵙고 말했다. 제가 군주께 말씀을 올려 군주께서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측근인 장창이 만류해서 군주께서 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쵸. 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맹자가 말했다. 어진 정치를 행하게 되는 것은 어떤 힘이 시켜서 하게 되는 것이고 어진 정치를 못하게 되는 것도 어떤 힘이 시켜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어진 정치를 행하게 되는 것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명이란 거지.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어찌 장창이 내가 임금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맹장하는 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맹장하는 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 악정자가 그 평공에게 대답한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때에 맞춰서 예라는 거는요. 예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 그 씨발 의전 좋아하는 그 새끼처럼 그런 새끼들처럼 막 병신 그런 새끼들이 병신들인 거예요. 때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사람에 맞추지 못하고 이제 지가 받고 싶은 의견을 다 맞추는 그런 놈들이 되게 싸가지 없고 병신 같은 놈이죠. 예나 의 같은 거는 때에 맞춰서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예를 표할 수 없을 상황에는 예를 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맞춰서 이제 예를 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못할 것 같으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이제 목이라도 굽히면 되는 거고, 목도 굽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눈이라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고개를 까딱거리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인 거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예인 거지. 예를 들면 우도들을 보면 반드시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교 1학년들의 예의죠. 병신 예의죠. 병신 예의. 그러니까 그런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죠. 마찬가지로 상례에다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규칙이야 옛날에 있었겠죠. 예를 들면 주례나 아니면 뭐 상서나 그런데 적혀 있었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그 사람들의 재력이 거기 맞지 않다면은 당연히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거고 거기 맞춰 지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예전에 이제 지낸 게 만약에 아쉬웠다 그러면 나중 제사를 더 크게 지낼 수 있는 거고 반드시 뭐 예를 들면 아버지의 제사를 어머니 제사보다 크게 지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장례를 그렇게 치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제사상도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조율이시 그러면서 막 그 무슨 온갖 것들을 다 제사상에 얹잖아. 그런 게 사실 그렇진 않단 말이지. 그걸 차릴 수 없는 만한 상황이라면은 그걸 차리지 없는 되는 거고 만약에 얼마 차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예의를 표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냥 밥하고 물만 떠놓고 제사 지내도 아마 그건 만족스러운 제사겠죠. 원칙주의적으로 그걸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의라는 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피자도 좋죠. 뭐 좋아하셨다는데 뭐 어때요? 아니면 어차피 먹을 건 산 사람들인데 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돌아가신 분 안 좋아하는 거 돌아가신 분은 안 좋아하는데 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올리는 건 좀 그렇겠다. 어쩌고 뭐 알아서 기도해서 잘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하십시오. 기도라도 해서 좀 타협하고 하세요. 좀 나중에 혼날지도 모릅니다. 핑계 잡혀가지고 왜 넌 여자도 못 만나고 있냐 막 그렇게 핑계 잡혀가지고 혼날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까지가 양해왕 하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양해왕 상하고 양해왕 하를 다 읽었는데 일단 양해왕 상에서는 아까도 정리했지만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 좆된다 라는 이야기가 양해왕상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해왕 하에도 이제 나름대로 내용이 일관되는데 결국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아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은데 양해왕 하에서는 주로 이제 백성들과 나눠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전부 다 글의 화제들이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공통점들이 보이고 양형 하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마지막 구절 있죠. 장착 나오는 거. 그러니까 노나라 평공 얘기 나오는 그거. 방금 얘기했던 상례 얘기 나오는 거는 조금 다른 거고 맥락이 다른 거 같은데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앞에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제 다른 편에 있는 게 맞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제 본인들이 이걸 적으면서도 이거는 예를 들면 무슨 얘기,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 그러면서 이제 편집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만 내용이 좀 다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맹자는 그렇습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그런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공손추입니다. 공손추편, 공손추상, 그 다음에 공손추하 그렇게 아마 다음 시간에 읽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수요일날 다시 뵙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끼워넣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장자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게 많거든요. 양생주 가장 마지막에 보면 뗄나무 그 다음에 손가락 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좀 이상하죠. 다른 맥락하고 안 맞지. 부안해동 해가지고 이제 그걸 끼워 맞추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맹자라고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합시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규 방송은 월요일에 일본서기 읽기, 그 다음 화요일 날은 글쓰기 첫걸음,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철학 산책하고 있습니다. 철학 산책은 장자 4편 다 읽고 이번엔 두 번째로 맹자 읽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